연인이 마치 당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대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사이가 좋을 땐 행복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화가 나고 우울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길 바란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자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어떤 상처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땅속에 묻혀 남아있듯 상처도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상처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애착의 상처가 깊은 사람과 연애를 하면 당신이 크게 상처받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며칠 전 댓글을 남긴 한 사연자의 고민도 이와 비슷했다. 사연자의 연인은 사연자가 연락이 잠시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분노했다. 일방적으로 갑자기 시간을 갖자고 통보한 뒤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는 분명 상대의 잘못이었고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몇 차례 반복됐다. 사연자는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오히려 상대가 과거에 상처가 많았다는 이유로 그를 보듬으려 했다. 지난 8년간 상담을 하면서 이런 패턴의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았다. 이런 관계에서는 한쪽이 대체로 이해심이 깊고 인내심이 많다. 정이 많고 애정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반대로 상대는 애착 손상이나 애정 결핍이 있으며 받는데 익숙하고 주는데 서툰 경우가 많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의 결핍과 욕구를 채워주며 강하게 끌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조합은 서로를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기 쉽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패턴을 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루었다. 1. 애착 상처가 있는 사람과의 연애는 원래 힘들다는 걸 이해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성장 환경으로 인해 애착 불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50%가 넘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비율도 높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당연히 애착 상처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래의 연애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들의 감정은 예측하기 어렵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이기심이나 문제 해결 능력의 이슈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남긴 상처에서 비롯된다. 안정적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화합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애초에 쉽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열정과 이해심만으로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하면 금방 지치고 실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대는 절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연애 초반에는 다정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드러나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현상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초반에 보았던 상대의 모습보다 관계가 깊어졌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깝다. 이런 관계에서는 당신의 자존감이 자주 위협받을 수 있다. 상대의 불안정한 감정과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쉽다. 또한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각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자존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이해해야 한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상대의 행동을 당신의 가치와 연결짓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상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경계선을 침범한다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란다. 2. 논리와 설득으로 상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당신은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하길 바랄 것이다. 잠수를 타면 안 된다고, 회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 서로에게 손해라는 걸 깨닫길 원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 책을 권하거나 관련 영상을 보내며 상대가 스스로 깨닫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논리나 지식만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특히 감정과 상처가 얽힌 문제일수록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거부한다. 오랜 시간 쌓여 형성된 감정 패턴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잘못을 지적받는 순간 공격당했다고 느끼고 오히려 방어적으로 변하기 쉽다. 결국 맹목적인 설득이나 설명은 문제 해결보다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방어기제가 단단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충고나 조언조차 상대에게는 도움이 아니라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상대를 바꾸고 싶다면 말과 논리로 교정하려 하기보다 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 3. 상대의 행동 개선은 당신의 주도권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먼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연인이나 가족에게 폭군처럼 구는 사람도 직장 상사 앞에서는 예의를 지킨다. 상사에게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상대 역시 논리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권력과 주도권을 기반으로 행동을 결정한다. 당신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힘이 없는 이해심은 상대에게 비굴하고 만만하게 느껴진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 익숙한 관계 속에서 계속 용서받고 이해받으면 상대는 자신을 돌아볼 동기를 잃는다. 오히려 잘못된 행동이 문제 해결의 정답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상대가 변화를 고민하게 만들려면 따뜻함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과 두려움은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신이 경계를 지키고 거리를 두는 태도에 시작된다. 예를 들어 폭언이나 무시가 반복될 때마다 따지고 설득하기보다 더 이상 그런 행동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지키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손해와 고통이라는 걸 인지한다. 시간이 걸릴 것이고 반발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태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면서도 속으로는 헤어질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런 마음 상태로는 절대 상대를 바꿀 수 없다. 상대는 본능적으로 당신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당신이 변화해야 한다.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바꾸는 것도 당연히 기대해선 안 된다. 4. 자기 존중이 관계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보다 지옥 같은 관계에 머무는 게 더 낫다고 착각한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서서히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지만 이별은 즉각적인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금단 현상이 두려워 금연을 시작하지 못하는 심리와 비슷하다. 존중 없는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원칙을 지키며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신적 학대를 받으면서도 수년간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자기 존중 없이는 어떤 관계도 지켜낼 수 없다.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가 과거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폭언이나 무시, 차단 같은 행동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현재의 폭력이다.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과 그로 인해 당신이 자존감 손상을 감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당신은 덜 불행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뿐 아니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이런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나는 정말로 상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상대를 잃는 것이 두려워 감내하고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끝없이 자신을 소모시키게 된다. 건강한 이해와 배려는 서로의 성장을 돕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하지만 한쪽이 무너지는 대가로 유지되는 이해와 배려는 결코 사랑이라 부를 수 없다. 이는 폭력에 더 가깝다. 상대의 상처에 공감하는 것과 그 상처를 이유로 당신의 존엄을 잃는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존엄을 지켜야 한다. 균형이 깨진 관계는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회복과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상대도 변화를 배우지 못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더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된다. 이해와 배려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기반일 때만 의미가 있다. 주도권을 갖는 방법, 애착 손상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내 서적을 참고해도 좋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길 바란다.